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부터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1이라고 해놨는데 권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 하루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핵심 1이라고 일단 해놨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권리 분석의 이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권리 분석의 핵심이 되는 등기 부상의 권리,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리 분석의 이의를 요약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 될 텐데 한번 살펴보면은 경매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얘기하죠.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들, 저당권이나 가압류, 뭐 또 압류, 건저당권 등과 같은 많은 권리가 경매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말소되면은 별일이 없으나 인수가 된다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생기므로 그거를 사전에 알고 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확실하게 입찰하기 전에 말하자면 사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법원에서는 말소 즉 소멸이라고 얘기하죠. 말소 또는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민사집행법을 보더라도 쭉 내용을 보면은 이 민사집행법을 완전히 딸딸딸 외우더라도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민사집행법을 보면은 91조에 말소하고 인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규정만 되어 있지. 이 민사집행법만 보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 규정과 실무 처리, 경매 실무죠. 사례들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권리 분석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 인수, 소멸을 말소라고도 얘기하죠. 인수나 소멸은 일정한 기준이 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권리, 즉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인수를 하지만은 후순위 권리는 소멸된다. 이거를 인수주의, 소멸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 돈을 받을 권리는 경매가 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여서 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소멸, 즉 말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말소 기준 권리를 말할 때 그거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권리 중에서 소멸되는 권리라고 써놨죠. 밑에 것들인데 다 이제 등기부에 따라 소멸되는 것들이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른 권리,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죠. 자,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건저당,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등기상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매각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촉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이란 말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등기는 물론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말소의 대상이 되는 걸 등기 해놨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등 이 내용은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 여기서 압류채권자라면 경매 신청 채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이더라도 매각에 의해서 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한다. 말소할 저당권에 채권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즉 여기서 주등기는 말소할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저당권을 누가 압류를 했다고 생각하자 말이죠. 채권 압류를 했을 때 그 채권 압류는 부등기가 되는 거고 주등기는 저당권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저당권이 말소되면은 부기등기인 채권 압류도 소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NPL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와 비슷한 거라 볼 수 있는데, 건저당권이죠. 보통 보면은 건저당권을 부동산 담보부 건저당권이죠. 물론 근거로 질권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건저당권은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질권 설정은 부등기가 되는 거죠. 이때 그 건저당권이 말소하게 되면은 질권 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된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단어만 뭐 저당권하고 채권 압류라고 말씀드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건저당권하고 질권을 말씀드린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부기등기는 당연히 부등기는 말소가 된다.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근데 담보가등기권자가 법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서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알 수 없는 가등기가 최선순위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니까요. 인수한다는 얘기는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가 안 됐으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낙찰받아 오더라도 그 부동산 자체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등기는 최선순위라면은 무작정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인수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경매 사건이 있다면은 입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용익물건의 등기하고 임차권의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후순위라면은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소멸됩니다. 전세권은 선순위여도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즉 지상권, 지역권이 선순위라면은 소멸 안 되고 인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여기 해놓은 건데 살펴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의 원칙이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임차주택의 경매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즉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임차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차권이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는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임차권이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임차권 금액이 1억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배당되는 게 9천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습니다만은 물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가 배당금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무익료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앞서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다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마지막에 써놓은 거는 등기된 임차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 있는 등기 기준일이 아니고 실제로 대항력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항력을 갖춘 때, 즉 전입신고하고 뭐 확정일자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등기된 임차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나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압류의 효력,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도 얘기하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그러니까 경매 진행 중에 제3의자에게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하므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자체도 말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최선순위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고 후순위 가등기 및 담보 가등기는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최선순위일지라도 담보 가등기면은 당연히 말소가 되겠죠. 근데 담보 가등기가 아닌 권리 예약 가등기라 그러죠. 보통은 그냥 뭐 일반 가등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최선순위일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기 때문에. 인수된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을 다시 빼앗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빼앗기고 나면은 그 배당금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지 뭐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거나 최선순위 가등기일 때는 인수가 되고 후순위 가등기이거나 담보 가등기일 때는 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갈로 5번. 압류의 효력 전의 가압류는 당연히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멸이 되고, 후순위 가압류는 후순위 가압류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이 된다. 결국은 가압류는 다 소멸이 되는데 문제는 반갈로 5-1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어떤 부동산이 가압류권이 있는데 그걸 말소시키지 않고 제가 사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온 것을 가지고 그 가압류 금액이 적으니까 다시 담보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건저당권 설정해서. 이런 경우에 그 건저당권 대출해 온 거를 제가 이자를 못 낸다면은 그 건저당권을 가진 권리자가 뭐 금융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건데, 대법원 판결 선고된 게 2006년 이거 관련해서 7월 28일하고 2007년 4월 13일에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이 두 개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그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인수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다 제가 결국이 그려놨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인수 조건이 있으면 인수를 해야 되고 인수 조건이 없으면 소멸된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해당 경매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인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인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으면은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죠. 근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 사건은 흔히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19년 경매 업무를 하면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된 사건은 본 기억이 별로 없고 많아봐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인수 조건이 있으면 인수라고 이거는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겠죠. 그리고 인수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처분 등기나 예고 등기 등에 대해서 다른 권리들도 있겠죠.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